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나와.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전혀 틀려, 전혀. 왜 그러냐면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얘는 사이즈 덩어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지게 되어지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 토양이나 또는 하천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너네 그 어디지? 밭 있지, 밭.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 정말 저번에 그걸 보고서 엄청나게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너네 우리가 그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제일 이 대우받는 생물이 뭔 줄 알아? 우리 이런 아시아 쪽에 가면 거기서 떠받들고 있는 그 생물이 있어. 소 말고 코끼리야. 근데 여기는 이 코끼리가 어디에서 놀고 있냐면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 거기에서 이 코로 쓰레기를 갖다 주워서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찍혔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대형 플라스틱은 뭐가 되어지냐면 동물의 먹이나 동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 포획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문제가 돼. 제일 중요한 건 이 대형 플라스틱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만 자,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어진 건 뭐냐면 쓰레기섬이지. 자, 이 쓰레기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56배래. 지금 현재. 그리고 태평양에 우리가 생긴 거 말고 대서양이나 저쪽에 우리 북극해 쪽으로 우리가 해류의 흐름 때문에 모아져서 생기는 것까지 하게 되면 제일 우리가 여기서 큰 섬은 호주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하더라고. 엄청나게 우리 양이 많은 것들이 지금 바다를 갖다 덮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쓰레기 섬이 우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면 그 쓰레기가 위에 떠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바다 생물들은 햇빛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근데 물은 참 신기하게도 햇빛을 못 받으면 말이야 물이 썩기 시작해. 그 물이 썩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물들이 자라서 냄새를 갖다 피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 자체의 환경이 달라져서 그 물을 흡수하는 생물들이 그 물을 갖다가 분해하고 물을 배출하는 게 이게 이상이 생겨. 그래서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형 플라스틱이 문제가 돼. 자,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은 공정 자체도 우리가 달라지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해양 또는 민물 생물들이야. 자, 근데 얘네들이 이 해양이나 민물 생물들이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본인들도 모르게 먹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최종 포식자인 누구한테 영향을 줘? 인간한테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야.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는 생선구이를 엄청 좋아해. 근데 생선구이를 먹을 때마다 예전에 그 생각 없이 먹었는데 고등어 생선구이 맛있잖아. 네. 근데 먹을 때마다 고등어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 느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느낌.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면 너네 이제 바디 젤 같은 거 있잖아. 샤워하는 크림. 그리고 엄마들이 쓰는 스크럽제. 거기에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쓸 때 우리가 듬뿍 발라가지고 막 머리 여기 하면 피부 하얘지고 하니까 엄청 기분 좋게 쓴단 말이야. 근데 쓰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속에 다시 어떻게 돼? 들어오는 거지. 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먹은 이 생물들에 대한 것들이 인간한테 영향을 주게끔 되어지는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바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가려낼 수가 없어. 자, 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그 환경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 주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주 중에 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점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한 이 관점이 서로 달라 이게. 자,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가려낼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어. 근데 얘는 가려낼 수가 있지. 자, 여기서 그 너네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직접 해봤잖아. 재활용 쓰레기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플라스틱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할 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플라스틱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우리 분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라벨? 아, 왜 라벨? 그 비닐이랑 자, 이거 할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포장지지. 포장지. 자, 포장지하고 우리가 그래서 PPL 이 부분하고 서로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최근에 무슨 제도가 나오게 되어졌냐면 너네가 우리가 쓰고 그거 버리는 생수병 있잖아. 생수병에 우리가 그 삼다수가 이제 지금 처음 했는데 이 포장지를 없앴어. 그래서 그냥 투명 표면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이름만 로고만 박아가지고 음각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해놨지. 근데 앞으로는 어떤 법제가 나오냐면 아마 너네 고등학생 되면 그게 바로 시행이 돼서 아주 강력하게 그게 처벌이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투명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너네들 원래 기존에 있던 삼다수 병에 있던 포장지를 갖다가 아직 쓰고 있다면 포장지를 제거하고 나서 투명 비닐만 버려야 되는 거야. 투명통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가 담겨져 있는 통 있잖아. 근데 그것들 우리가 투명통이 아니잖아. 근데 걔네를 갖다 섞어서 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제는 원래 너네가 우리가 지금 생활상에서 의식주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총 몇 가지냐면 생활상에서 이용하는 플라스틱만 14가지야. 근데 그 14가지를 다 구분해서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게 우리 생수병이야. 그리고 너네 반찬통 있잖아. 반찬통은 우리가 버리면 나중에 쓸모가 없어. 왜? 생수병은 다시 녹여서 너네 옷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반찬통은 우리가 한번 녹이면 걔는 굳어서 못 써. 그렇기 때문에 쓰는 재질 자체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구분해서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오염도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지.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의 사용을 갖다가 조금 더 줄이고자 해서 우리가 이 생수병을 뭘로 만들어? 물질을 달리해서 5호 물병이라고 먹는 거 우리가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 제대로 우리가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왜 안 썼을까? 이 만드는 재질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먹고 버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기간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수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가 활용 제품들 모두 다 여기 속해. 그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 이 환경 오염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거는 무엇보다도 뭐다? 비닐이야, 비닐. 자, 근데 비닐은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는 땅 속에 묻으면 약 600년가량이 썩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던 건데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서울에는 거기밖에 없겠구나. 너네 목동에서 바라다 보이는 상암 경기장 바로 옆에 뭐가 있지? 혹시 가본 적 있어?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 난지도 캠핑장. 난지도라고 못 들어봤어? 난지도가 뭐냐면 쓰레기 타워야. 너네가 여기서 성산대교를 건널 때 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산이 있거든? 그게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서 만든 산이야. 그러면 거기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다져서
만든 산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살면 너네 목동 아파트가 30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목동 아파트가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얘네를 갖다 바다 모래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막 이게 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어. 근데 목동 아파트가 제일 잘한 건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폐타이어 성분을 갖다가 안 섞은 거야. 타이어를 갈아서 타이어에 대한 쏴버린 타이어를 땅속에다 묻지 않아서 우리가 목동 아파트 주변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2000년대에 우리가 지어진 아파트들의 일부들은 거기 땅을 갖다 파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폐타이어가 나와. 근데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거지. 왜 아파? 그 버려진 쓰레기의 독성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뭐를 해? 호흡하잖아. 호흡하면서 그걸 갖다 마시잖아. 그래서 아프고. 근데 그 폐타이어를 갖다가 섞은 콘크리트를 갖다 사용해서 집을 갖다 지으니까 집에서 우리가 계속 뭐가 돼? 독성이 나오지? 그 독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뭐에 걸려? 아토피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진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런 타이어도 고무 제품이고 심지어는 타이어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거기 섞여 들어가면서 쓰레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같이 섞여 들어간 거야. 매립한 거야.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 최근에 어떤 한 아저씨가 자기가 귀농을 했어. 귀농을 했는데 와, 이 아저씨가 가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가지를 갖다 내다 팔려고 정말 이게 엄청 1년 동안 고생해서 길렀거든? 근데 그 가지를 먹고 아저씨도 그 집의 딸도 병원 신세가 된 거지. 왜 병원 신세가 됐냐면 그 아저씨가 그 이제 가지를 갖다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다가 가지 접합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가지가 자라나도록 우리가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생물끼리 뭐 한 거야? 융합한 거야. 근데 생물끼리 융합해서 우리가 가지가 자라나도록 했는데 그 우리가 바탕이 된 생물이 그 지역에서 자라면서 그 쓰레기가 가지고 있던 독성을 흡수해가지고 그 가지에다가 고스란히 담은 거지. 그래서 그 가지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독성을 그대로 흡수하니까 가다가 마치 자기가 잠자는 것처럼 가다가 쓰러지고 기억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맨 처음에 병원에서 뭐를 했어? 뇌졸중을 갖다 의심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쓰레기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닐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저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비닐을 갖다가 지금은 1톤밖에 안 되는데 1톤을 갖다가 우리가 열을 갖다가 가열시켜서 중유 그 다음에 경유 를 갖다 뽑아낼 수 있게끔 됐어. 1톤에서 얼마를 갖다 뽑아내냐면 64% 640리터를 갖다 뽑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거 알아야 될 사실은 자, 이걸 뽑아내는 걸 알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자료가 주어졌어.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확대를 해나가야 되잖아. 근데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뭔 근거가 필요하냐? 우리 석유 만들어 못 만들어? 생산 못 하잖아. 그치? 근데 석유는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너네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다른 데에서 우리가 석유를 갖다 다 가지고 오잖아?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올까? 다른 나라도 가지고 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전 세계에서 세계 정유 공장, 화학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 근데 그 나라들은 석유를 갖다가 생산해내지 못해. 왜? 그 나라는 석유를 갖다가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2차 생산하는 나라들이야.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석유를 쓸 수가 없어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되게 현명했던 건 석유는 못 만드는데 석유를 가공해서 우리가 재파는 거야. 원유를 사와서 석유를 가공해서 판다고. 그런데 가공해서 파는 우리나라가 없으면 다른 나라는 석유를 갖다가 질 좋은 석유를 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만수르나 그 중동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을 갖다 만나서
계속적으로 협업하는 거야. 중동에다가 왜 기술 이전해주는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 그것들을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지. 근데 이거를 갖다 하게 되면 봐봐, 중유하고 경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꼭 휘발유나 나프타는 아니지만 거기서 석유를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는 다른 원료를 갖다 찾은 거잖아. 2차 석유 생산 국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뭘 갖다 생각해야 되냐? 이 단어랑 이런 것들을 너네가 직접 만들어도 되니까 2차 석유 우리가 여기서 생산국, 즉 원래는 이걸 갖다가 할 때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표현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 지표, 경제 독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갖다 되팔아서 우리나라가 이런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 같은데 우리가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중진료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오면 우리는 석유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갖다 확보하는 거지만 그 나라는 뭘 할 수 있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저분한 일을 갖다 해주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돈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폐타이어 있지. 폐타이어하고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연간 얼마를 주냐면 4천억 달러를 줘. 얘들아. 엄청난 돈인 거야. 근데 그거를 필리핀에서 거부했어. 이제 자기네 쓰레기 안 받겠다고. 왜?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받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거꾸로 역으로 우리나라가 받아와서 엄청난 양의 석유 생산을 갖다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을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 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할 때는 이 플라스틱의 큰 덩어리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생각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결부시키면 안 돼. 얘는 완전 별도야.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가 좀 달라지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에 이 과정들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너희들이 너무 잘 찾아. 근데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 대안점. 상아,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바닷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바다거북이나 고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걔네들 따라다니면서 먹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깊은 바다에 우리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지? 물고기에 우리 말을 갖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호 말고 혹시 다른 친구들도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성훈이 좋은 방법 없어? 네. 없어? 없어? 그리고 없어? 자, 너네 거기서 일단 플라스틱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는 방법, 미세 플라스틱 없애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이게 플라스틱을 갖다가 뭐를 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없애는 방법. 지금은 플라스틱을 갖다 누가 먹냐면 유기물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갖다가 우리 뿌리면 플라스틱이 녹아.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되어져서 지금은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완성도가 되게 높아. 그리고 너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을 단백질 음식 중에 하나인 곤충 있지? 곤충 중에서 우리가 갈색 거절이라는 게 있어. 이거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너네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생물이야. 이 갈색 거절이 잘 모르면 이렇게 하면 아마 알 거야. 밀웜. 밀웜 하니까 딱 이제 들어오지. 밀웜이 크면 갈색 거절이 되는 거야. 밀웜 먹어봤어? 왜? 맛있어. 고소해. 움직이는 걸 먹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움직이는 것까지는 야, 움직이는 거 생각해도 끔찍하다. 야, 터지는데.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 속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그 플라스틱 아직 다 안 바뀐 걸 내가 먹어야 된다고? 야. 자, 근데
너네 그 어디야 저쪽에 그 장충당 공원 신라 호텔 있는 데 가면 근처에 빠삐용이라는 가게가 있어. 거기는 이그더블 그 제품이라고 해서 이 곤충 음식을 팔아. 곤충으로 만든 밀면 파스타, 곤충을 갖다가 위에 얹어놓은 과자, 쿠키, 이런 것들을 갖다 팔아. 근데 여기서 너네가 참고적으로 곤충 중에 99%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메뚜기야. 그래서 메뚜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 생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너네가 앞으로 이걸 갖다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메뚜기를 건조시켜서 다 분쇄시키면 뭐가 돼? 가루가 되지? 단백질 파우더로 해서 먹는 거야. 생으로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너네 참고적으로 내가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주면 너네 맥도날드에 있는 그 에그 패드 있잖아. 그게 동물성은 아닌데 식물성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야. 너네 그거 달걀 후라이 아니야? 그거 다 가공해서 그냥 모양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면 임퍼서블 푸드라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먹는 걸 대체하려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래서 소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을 때 곤충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앞으로는 이 곤충의 대량 생산을 갖다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계층이 달라질 수 있어. 잘 봐.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정리를 해봐. 자, 이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충이잖아.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 이 미럼이 무기물을 갖다가 유기물로 바꿔줘. 쉽게 말하면 얘가 스티로폼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스티로폼 걱정이잖아. 스티로폼을 먹고 똥을 쌀 때는 유기물로 바꿔준다고. 비료. 근데 얘가 크면 이게 되는데 갈색 거저리가 갑자기 막 수천만 마리가 나왔어. 그럼 우리 처리가 어때? 곤란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갈색 거저리 유충, 성충을 갖다가 우리가 다 분쇄기에다 갈아 넣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걔네가 이거 잘 들어. 배란을 갖다가 배란이 아니라 이거 뭐지? 얘가 유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기 위해서 알을 갖다가 낳고 좀 듣기 힘들지? 벌레라서 아침부터 선생님 왜 그러나? 알을 갖다 낳고 이 알에서 자 유충을 통해서 성충까지 이 가는 단계에 대한 이 부분을 뭘로 만드는 거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충이 수천만 마리가 나와도 걱정이 없어. 왜? 그걸 갖다 다 공중으로 날려보내면 어떻게 돼? 곤충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성충이 되어지기 전 단계까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요소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야. 그리고 얘가 먹는 양이 많아. 생각보다. 일주일이면 이 그 스티로폼 요 정도 벽돌 사이즈에서 되는 정도를 다 먹어치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먹는 양이다. 한 마리가.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야,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 먹고 얘네들이 성장을 해서 성충이 되어졌을 때 성충이 나중에 그것을 알을 갖다 낳으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 어차피 나중에 되면 얘네들은 1년살이로 죽잖아. 그래서 그 죽기 전에 그 상태에서 뭐해? 건조시키는 거야. 건조시키고 분쇄시키면 얘네들은 이 갈색 거저리는 96%가 단백질이야. 그래서 그 96% 단백질을 갖다 우리가 나중에 뭐해? 쓰는 거지. 너네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배달시켜 먹잖아. 음식 배달 이제 안 해도 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3D 프린터가 나오잖아. 근데 음식용 3D 프린터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햄버거가 집에서 조리가 돼서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너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설국열차 하던데
그 설국열차 다시 하면 그 너네들 그 첫 번 장면이 뭐냐면 양갱이가 나오거든. 그 양갱이 뭔지 알지? 예. 뭐요? 양갱이. 양갱이 우리 먹는 양갱이. 갈색. 양갱이 그 누구한테 나오는 거니? 아 몰라? 그 양갱이요? 바퀴벌레. 양갱이요? 연계는 바퀴벌레. 바퀴벌레 맞잖아.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우리 요 손가락만한 이 큰 거에서 다 파쇄시켜가지고 단백질 바로 우리가 바꾸는 거야. 안 먹어. 근데 그거 한번 보면 이제 거기서 해태에서 나오는 양갱이 이제 못 먹는다 이제. 바퀴벌레 색깔도 똑같아. 갈색깔. 맛있긴 엄청 맛있는데 색깔하고 바퀴벌레가 겹쳐 보여. 진실을 알고 남.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네가 앞으로 이거 되게 지금 해야 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먹고자 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유는 벌이 없어지고 있어. 벌이. 벌이 왜 중요하냐면 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피우고 열매를 갖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데 심지어 곤충이 없어지니까 이 식물들이 영향을 받는 거야. 앞으로 100년 안에 곤충이 없어진다고 봐. 그럼 곤충을 갖다 사육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잘 봐. 지금 여기서 너네가 알지는 모르겠으나 뭐 의사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 업자든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컴퓨터 공학자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살지. 근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우리가 잘 하는 집단이 생겼어. 뭐냐? 바로 농업하는 사람들이야. 농업하는 사람들. 너네 농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1차 산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연예인 중에 그 우리 그 이상인이라고 옛날에 그 우리가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엄청 잘 나가시던 분이 있어. 이상인. 고려대학교 어디 뭐지 경제학과인가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무술의 달인이야. 무술. 진짜 무술을 잘해. 엄청 잘해. 그래서 거기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런 체육 활동에 관한 예능에서는 항상 1등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분이 지금 뭐를 하냐면 구찌뽕을 갖다가 우리가 농장을 하는데 구찌뽕 농장이 얼마더라? 8,000평? 엄청 큰 거야. 근데 구찌뽕이 어디 들어가는 거 같더니 약재나 있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모하는 게 해외에서 우리가 쓰는 거야. 근데 딸기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거 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수출을 해. 특히 어느 나라에서 수출하는 거 같더니 일본이 아니야. 네덜란드야. 저 먼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네 농장을 땅에서 기르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파트에서 길러. 빌라에서 길러.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공장 지어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에 만든 그런 공장에서도 그것들 다 길러내. 누가 길러줘? 사람이? 아니. 인공지능이. 물 주고 관리해주고 쪼여주고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런 농업 시스템도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도입해서 그걸 다 길러주잖아. 그럼 곤충도 기르는 것도 누가 기르겠어요? 이거 다. 사람이 길러? 아니야.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AI가 길러주는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럼 나중에 너네들이 보는 건 곤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단백질 가루를 보는 거야. 진짜 양갱. 너네 안 그럴걸?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거기 그 갈색 거저리 유충들이 거기서 한 마리씩 돌아다니면 저 5원짜리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네 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 너무 생각이 그런가? 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해서 단백질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 질문. 호성아, 단백질을 사람한테 공급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에너지? 에너지도 일단 듣고. 그다음에 단백질 공급하는 게 왜 중요해? 그냥 그건 필요한 성분. 사람아, 왜 단백질을 우리가 공급하는 게 중요해? 그걸 알면 너네가 이 소리를 못할걸? 이런 소리를 못할걸?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 고기? 고기 안 먹어도 돼.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꼭 들어와야 돼. 왜 그럴까? 근육? 맞잖아요. 난 좀 빠지고 싶다, 진짜. 근육? 첫 번째, 단백질이 없으면
호르몬을 못 만들어. 호르몬을 못 만들면 우리 어떻게 돼? 티가 안 돼요. 우리 죽는다. 죽어요. 너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다 무엇의 작용이야? 호르몬이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보고 이런 것도 다 무엇의 작용이야? 호르몬이야. 내가 어두울 때 저 앞을 볼 수 있는 건 로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 그럼 아니면 못 봐. 그리고 또 하나 먹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소화시켜야 되잖아. 소화해서 다 뭘 만들어? 단백질. 근육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다음 단계야. 호르몬과 효소에 우리가 영향을 갖다 받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해.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곤충으로 만들었다고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리고 그 먹을 때는 비타민 D처럼 알약처럼 나오겠지. 앞으로는 밥을 갖다가 안 먹을 수도 있대잖아. 밥 안 먹고 우리가 알약 하나로 우리 모든 이 영양을 갖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고 영양 상태의 알약이 나올 수도 있대잖아. 하나당 10,000원씩 해서.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곤충에 대한 활용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하면서 내가 뭐해? 식자재, 즉 내가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대안점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 미세 플라스틱. 자, 그냥 물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갖다가 없앨 수 있어.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고래를 바꾸면 돼. 지금 알려줬잖아. 갈색 거저리 말고 밀웜. 근데 밀웜은 플라스틱을 갖다가 분해하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야? 분해를 담당하는 특정 유전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알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유전자를 누구 몸에 심어? 왜 고래에다 심냐고? 고래가 너네가 여기서 물을 한 번 흡수할 때 우리가 흡수하는 양이 우리가 약 2,000명의 사람이 물을 갖다가 쓰는 양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대규모의 물을 갖다 흡수해서 고래 물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화시킬 거 아니야? 그 소화시키면서 우리가 거기서 옷으로, 즉 이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이 유전자가 그걸 분해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진 물을 갖다 내보내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는 고래가 말이야 바다에다가 그 버려진 쓰레기들을 먹어도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왜? 플라스틱 분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먹이로 해서 먹는 고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한 이 기술을 갖다가 자 어떻게 하냐? 이거를 확대를 하면 우리도 사람들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쌓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몸에다가 만약에 이 유전자를 넣으면 사람에다가 몸에다 넣으면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문제를 갖다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우리가 분해시켜서 다 어디? 소변이나 똥으로 내보낼 텐데. 그런데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우리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자, 근데 이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알고 있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거야. 즉 유전자 가위가 필요해. 자, 근데 이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여기다 넣어서 그걸 처리할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부분들로 나오면 바다 생태계나 이런 데 하천 생태계는 깨끗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밀웜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와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대한 이 단어를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생물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의 오염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화두가 돼.
근데 그 화두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면 특정 대안을 갖다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그 특정 대안에 대한 부분이 내가 제시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단어를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연결성 있게 우리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대안점을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왜? 너네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우리가 발생시키는 소 있잖아. 소의 메탄가스 발생량을 갖다 줄이려면 뭘 갖다 없애면 돼? 위를 없애면 돼. 소 위가 4개거든. 위 4개인 것을 뭘로? 하나로 줄이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소가 싸는 똥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냄새가 아니라 소가 싸는 똥이 물똥이 아니고 된똥이 나오겠지. 근데 너네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된똥을 눕는 소가 뭐가 여기서 우리가 줄어들까? 먹는 풀의 양이 줄어들어. 그럼 나중에 소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고기를 갖다가 공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기의 공급은 이루어지면서 먹는 먹이의 양은 줄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돼?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또 줄어. 그럼 여기서 먹이 양도 줄고 배출하는 가스의 양도 주니까 일석이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뭐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징그럽게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 왜? 최근에 중국에서 학계에서 추방당한 의사가 하나 있어. 그 사람은 연구 추방이야. 전 세계에서 어디서 의학 활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의사로서의 자격 명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 가이를 가지고 쌍둥이한테 그걸 갖다 적용해서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저건 원래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야. 사람한테 임상실험을 하더라도. 자, 근데 이 중국에서 이걸 갖다 어디다 썼냐면 내 중국에서 가장 잘 먹는 동물이 뭔지 알아? 마스크 써라. 동물. 중국에서 제일 잘 먹는 동물. 돼지야. 돼지. 돼지가? 돼지. 돼지 맛있지? 근데 중국에 있는 돼지가 하나 있어. 근육돼지. 근육질 돼지. 본 적 있어? 없어? 살찐 돼지나 상상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러고 있는. 예. 그런 근육돼지가 아니야. 진짜 근육돼지예요. 그 돼지예요. 다리에 근육이 두꺼워야. 사람이 아니라 돼지예요. 자, 봅시다. 근육질. 근육돼지. 프로틴을 많이 섭취하는. 갑자기 눈이 커졌다. 근육돼지라고 하니까. 재밌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육돼지는 마음속 아저씨가 나와. 마동석 아저씨가. 바꿔주세요. 사람이잖아. 진짜. 저기 진짜 마동석이 있네. 전에 근육돼지야 지금. 자, 나 저 사진은 안. 아니, 오. 뭐예요 이게? 근육무. 이 돼지는 일반 돼지고, 얘 근육만 김종국 있는데. 아저씨가 여기 있네. 김종국. 근육돼지. 근데 이 돼지를 갖다가 우리가 먹는 건 딱 좋은데 돼지에서 우리가 기름 부분, 비계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 비계량을 갖다가 줄여버린 거야. 이거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로 우리가 이런 돼지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중국이 이 돼지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10배야.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이렇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돼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름기 없는 우리가 고기만 생산해내는 돼지로 좀 바꿔놓은 거야. 이 돼지들을. 그래서 이런 돼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선생님 보여줄게요. 앞으로
너네가 그 할 때 어? 뭐? 잘 못하세요. 자 얘인데 추명하기. 이 맞춤형하기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의 끝판왕이야. 이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하면 얼굴부터 신체 구조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 즉 내가 아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럼 너네가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만들게 되면 얼굴은 얘기하면 현빈으로 해주세요. 뭐 여기는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는 다리는 길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태어나는 아기 애들 모습이 어떻게 될까?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얼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 다양성. 다양성도 문제가 되지만 인간성이 문제가 된다. 아, 인간. 태어날 수 있는 아기에 대한 존엄성, 이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성이 문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그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내가 여기서 정자를 갖다가 여기서 기증하고 난자를 갖다가 기증해서 내가 난자를 다시 내 몸에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수정을 시키려면 그게 이게 결혼을 안 한 여자한테는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는 그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연예인 중에 누구였지? 그 일본 사람? 사유리. 사유리.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일본에서는 그걸 해주니까 일본 가서 그걸 하고 온 거야. 우리나라는 여기서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인공 책상을 안 해줘. 체외 수정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바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선생님도 아이가 없거든. 그럼 나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이제. 선생님. 남자가요? 참 미안한데 남자도 임신 성공 사례가 있다. 있어. 이게 죄송한데. 누구지?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그 영화 배우가 주니어라는 영화를 통해서 공개한 건데 거기에서 남자의 북강이라고 해서 남자 12지장 있지? 12지장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12지장이 그 영양소를 갖다가 우리가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2지장에서 그 소장으로 연결되는 부위에다 착상을 시키면 여기는 이 부분이 자라. 아이가. 그래서 자라서 나중에 그게 배가 볼록해지는 건 똑같아. 단 이제 여성의 자궁하고 남성에 있는 이 소장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꺼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자연 출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왕절개라고 해서 배를 갈라서 꺼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가 출산을 갖다 한 사례가 있어. 여기 한번 보여줄까? 아니요. 왜 굳이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거 되게 보수적인 거고 아마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그건 우리 남자들의 생각인 거고 실제로 여성의 상태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남성이 대신해주기 바라는 마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면 왜 남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신체 기관의 어떤 특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에서 그걸 갖다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문제가 윤리성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랑 똑같은 클론을 만들어서 키우면 내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신체 기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하고 어떻게 해? 바꿔. 그럼 얘도 생명체잖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해버리는 거지. 너네 나중에 참고적으로 여기서 아직 이제 방학이 안 끝났으니까 방학이 끝나기 전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영화가 있어. 영화 제목이 뭐냐면 아일랜드야. 봤어. 그 아일랜드를 갖다 보면 자기의 복제품이
그 실제 원주인을 찾아러 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 원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이 복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묘사를 갖다 했어. 그래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보면 여기는 이 개념이 싹 다 정리가 돼. 이건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자,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 자, 어때? 여기까지 보니까 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좀 이제 감이 와?